네, 반갑습니다. 7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같이 볼게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이네요. 근로자 지출한 내역 의료비 있죠. 같이 한번 분석으로 볼게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하실 때는요, 그룹을 3개로 나눠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난임시술비가 있는 경우이고요. 이 난임시술비는 공제액이 20%이기 때문에 따로 빼는 겁니다. 한도는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특정 의료비 180만 원 있죠? 180만 원, 이 특정 의료비는 아까 말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본인, 그리고 그 65세 이상 부친, 모친, 그리고 장애인인 경우, 그리고 중증 질환자 이런 곳에 사용한 의료비는 특정 의료비로 분류를 하고요. 다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일반 의료비는 이제 그 안에서 따로 또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그 근로자의 연급여액의 3%를 곱합니다. 그 금액을 일반 의료비 지출한 금액이랑 빼줍니다. 뺀 금액과 그 다음에 한도 700만 원 중 작은 금액을 해서 일반 의료비로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연급여는 3,500만 원인데 비과세급여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반 의료비 계산하실 때 급여 계산은 3,200만 원으로 하셔야 되고요. 본인 의료비 지출 내역 보시면요.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80만 원 있네요. 안경 구입비는 5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국외 치료비가 있는데요. 의료비 세액 공제는 국내 치료비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요. 배우자 32세인데 치료 목적 한약비가 있네요. 이거는 일반 의료비 C로 분류하시고요. 난임시술비는 A로 분류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부친 67세, 65세 이상은 특정 의료비였죠. 그래서 특정 의료비 70만 원 포함해 주시고요. 장애인인 경우도 특정 의료비였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특정 의료비 포함해 주십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난임시술비 300만 원에 20% 곱하시고요. 특정 의료비는 50만 원, 70만 원, 그리고 60만 원 계산하셔서 180만 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반 의료비 계산해 볼까요? 3,200 곱하기 3% 하면요. 96만 원 나옵니다. 거기에 일반 의료비 지출한 거 100만 원을 빼주시면 돼요. 이게 앞뒤를 잘 놓으셔야 돼요. 일반 의료비부터 앞에 두고 그 다음 연급여 곱한 3%를 뒤에다가 빼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액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 의료비 지출을 4만 원으로 지출했다고 의지해 줍니다. 그러면 184만 원 곱하기 15%와 300만 원 곱하기 20%를 더한 금액 87만 6천 원이 의료비 세액 공제액이 되겠네요. 다음 한번 볼까요? 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 공제 계산하는 건데요.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 지출한 내역의 갑이 근로소득 5천만 원만 있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상황 2는 갑이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 5천만 원, 사업소득 3천만 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두고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 등 공제를 받는 경우를 두고 한번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상황 1, 근로소득 5천만 원인 경우입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와 의료비 세액 공제 한번 볼게요. 보험료 세액 공제는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와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나눕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15%로 공제를 해주고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로 공제를 해줍니다. 둘 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한번 지출 내역 볼까요? 보험료 지급 내역 보면 자녀의 장애인 전용 상해 보험료 100만 원 가입한 게 있네요. 지출한 게 있어요. 한도 100만 원이니까 다 인정돼서 15만 원 인식해 주시고요. 일반성 보장보험료 지출한 거 한번 볼까요? 자, 다 소득이 없죠. 배우자까지. 본인 자동차 보험료 40만 원 지출한 게 있고요. 부친 상해보험료 60만 원 지출한 게 있네요. 합해서 100만 원이고요. 한도 100만 원이니까 다 인정돼서 12% 곱한 금액 12만 원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보험료 세액 공제는 27만 원이 되겠네요. 그 의료비 세액 공제 같이 볼게요. 난임시술비 있죠. A로 분류하시고요. 부친 건강진단비 100만 원이 있는데요. 부친이 63세니까 C로 분류해 주십니다.
본인 질병 치료비는 100만 원이 있네요. 모두 국내 지급분이라 다 적용이 되겠네요. 본인 거 B로 분류하시고요. 나님은 A로 분류하시고 부친 건강진단비 100만 원은 계산해 볼까요?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었으니까요. 자, 100만 원 빼기 5천 곱하기 3% 해줍니다. 150만 원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0만 원이 나오겠네요. 의료비가 차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특정 의료비에서 일반 의료비를 더해주니까 15% 곱할 의료비는 50만 원이 되겠네요. 나님 시술비 250 곱하기 20 해주시고요. 50 곱하기 15 한 57만 5천 원이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소득 있는 사람의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해 볼까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조특법상 성실사업자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보험료 세액공제는 0이고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반 의료비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이 아닌 사업소득 금액 3천만 원만 3%에 곱해 주시는 겁니다. 약간의 혜택을 조금 주는 겁니다. 사업소득 금액 3천만 원만 3%를 곱해 주셔서 일반 의료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하시면요. 66만 5천 원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 교육비 대학 등록금 400만 원 있고요. 본인은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이네요. 본인 교육비 400만 원은 전액 인식해줍니다. 그 배우자 대학원 등록금 있네요.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녀 14세입니다. 중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20만 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수업 및 특별활동비 190만 원 있고요. 교복 구입 비용 65만 원 있네요. 교복은 한도가 50만 원이죠. 자, 사설 영어 학원 수강료 140만 원 있습니다. 사설 영어 학원 수강료는 교육비에서 제외됩니다. 20만 원 더하기 교과서 대금,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 더해주시고요. 교복은 50만 원까지 한다니까 50만 원 더해서 260만 원이죠. 자녀당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비 260만 원 인식해 주시고요. 장남 교육비 5세 한번 볼까요? 유치원 교육비 250만 원이네요. 그리고 관련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 원 있습니다. 주당 2회 실시하는 과정이라고 가정되어 있고요. 취학전 아동은 학원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중학생은 안 됐죠? 250 더하기 120 했는데 한도는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모두 인식해 줍니다. 그러면 총 400, 260, 300 더하셔서 960만 원 곱하기 15% 해줍니다. 그러면 144만 원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번외로 체험학습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미만은 체험학습비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이네요. 기부금 지출 내역 있습니다. 34주 2항 1호 기부금, 34주 3항 1호 기부금 이렇게 나와 있죠. 2항 1호는 법정이고요. 3항 1호는 지정기부금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으로 지출한 것도 있네요.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금액 3천만 원하고 근로소득 금액 7천만 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분류부터 해보죠. 법정 5,500만 원 있고요. 지정은 1,800만 원 있습니다. 종교단체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이때 법정기부금은 한도가 따로 없고요.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요. 종교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이 있기 때문에 계산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우리 이거 이론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기부금 세무처리 방법인데요. 사업소득만 있는 자, 필요경비 산입해서 세무처리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요.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하고요.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 적용합니다. 사업소득과 그 밖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 산입 방법과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에 나온 사람은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세액공제 공식인데요. 세액공제의 공식 한번 볼게요. 기부금 세액공제액인데 15%이고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적용해 줍니다. 한도 계산 한번 볼게요. 자, 한도 계산 보시면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랑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준금액에서 기준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더해 주시고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10%를 곱한 금액과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 있죠? 이거하고 기준금액 곱하기 20%를 한 것 중 작은 금액을 더해준 게 지정기부금의 한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지정기부금 1,800만 원 분류해놨었죠? 그 보시면 종합소득금액 빼기 금융소득금액 14% 세율 적용받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있죠? 이 2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에 법정기부금 5,500만 원도 빼줍니다. 이제 그게 기준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의 10%를 곱해 주시고요. 다시 그 기준소득 금액인 이 2,500만 원 있죠. 이 2,500만 원을 20% 곱해준 금액과 그 다음 여기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을 더한 것이 지정기부금 한도액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의 한도액 계산 시에는 10%를 적용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면 750만 원이 됩니다. 그 종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30% 곱해서 한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요. 기부금 세액공제 이제 해볼게요. 법정은 전액합니다. 그리고 지정은 750만 원까지 해주고요. 그래서 5,500 더하기 750 하시면 6,250만 원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금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하시면요. 자, 1,000만 원까지는 15%고요.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였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725만 원이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초과된 세액공제액은 이월되지 않지만요.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된 1,050만 원에 대해서는 10년간 2월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 2월 공제 이론 한번 봐볼까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 2월에서 15% 또는 30%를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말이 어렵지만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리고 기부금 제출액의 범위 한번 볼까요? 거주자 본인이 제출한 기부금 당연히 포함되고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제출한 기부금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 나이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단 정치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제출한 기부금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넘어갈게요.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여기는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